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항상 솔직하고 시원한 진단 해주시는 분이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의상이 멋지십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넥타이와 또 의상이 굉장히 색 잘 어울리시네요. 네, 12월에 이제 또 연말로 가니까 저도 좀 바른 자세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일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좀 저희 회원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즘은 정장을 좀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지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단장하고 오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빨리 일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또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내 종목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분석하고 대비책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세요. 자,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도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해요.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수짱 김시홍님 반갑습니다. 투게더님, 보람님은 보목 같네요 하셨는데 오늘도 저도 조금 화사한 색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그레이님이 김민준 전문가님 멋쟁이 하면서도 올려주셨어요. 밍님도 반갑고요. 행복하자님 오늘은 슬픈 하루네요 하셨는데 왜 슬프신가요? 우리 행복해야죠. 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찾아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을 슬프게 했던 그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도굴협회님, 노자성님 이름도 보이고요. 임준현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888님 종목으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유니셈 올려주셨어요. 매수가는 13,8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GST는 한번 시세를 줬는데 저평가 정도는 비슷한 듯한데 상대적으로 못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급도 좋아 보이는데요. 전고점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유니셈 오늘은 13,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왜 얘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전고점이면 한 16,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유니셈을 사신 이유는 스크래블과 첼러를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이제 유해가스 이제 장치인데 GST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개발하는 데는 유니셈이 맞고요. 잘 하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라든지 애시라든지 제조 공정 상에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오니까
이 장비가 이제 필요하겠죠. 뭐 우리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뭐 친환경 쪽도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제조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유해가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칠러는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업체가 제가 뭐 알기로는 점유율을 거의 나눠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아마 유니셈이 50%는 안 되고요. 한 40%가 좀 넘어갈 겁니다. 잘 하셨는데 밸류에이션도 제가 알기로는 PER이 7배가 좀 넘어가는 거 알고 아마 PBR은 한 2배 정도가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수급의 동태도 괜찮고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왜 못 가고 있느냐. 이 수급의 동태를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수급 동태를 보시죠. 지금 차트 모습은 GST입니다. GST가 지금 보시게 되면 29,000원부터 우리 좀 하나 둘씩 표시를 해볼까요? 뭐 이 정도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매매 관점, 과대 낙폭 때도 매매 관점, 약간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는 자리는 뭐 한 이 정도, 2만 한 5, 6천원 구간이 됐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수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GST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뭐 빨간색이네요. 전부 다 누적으로 보니까 이번 달에만 외국인들이 한 145억 정도. 그러면 유니셈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니셈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구두로 전부 다 파란색이네요. 누적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고 최근에 들어온 걸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만 조금 박차를 가해주는 모습 한 6억 원대에서 2억 원대 왔다 갔다. 그것도 일주일 거래세. 그러면 일주일 동안 유니셈이 반응을 했느냐? 반응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12,500원부터 14,000원까지. 연기금이 수급이 밀고 들어왔을 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낙폭은 뭐냐? 역시나 뭐 오미크론, 네, 지금 저는 오미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이제 신종 뭐 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서 지수 하락에 따른 어떤 종목의 전체적인 섹터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시장을 봤을 때 종목에 대한 점검은 끝난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 문제였고 매매 관점으로도 과대 낙폭에 조금 더 우위를 들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3,800원에 사신 거 보니까 잘 하셨어요.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구력은 정답이 없는데 잘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차트를 좀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셨거든요. 딱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관점을 이제 매매 관점으로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평선이 좀 제일 정배열되고 골든 크레스의 선행성이 끝나고 올라가는 시점에 잡았는데 지수가 이제 좀 도와주지 않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이 정도 구력이 되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대외 변수 우리가 뭐 오미크론 생각하고 이걸 산 것도 아니고 지수가 또 뭐 조정을 받을까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요. 단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구력이 되시면 속도적인 걸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처럼 뭐 지수가 바로 가지 않고 아마 지수가 한 뭐 50포인트 정도 올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고점까지 바로 갔을 겁니다.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 뭐 지수 앞에 장사가 없죠. 내려왔고. 오늘 이제 시장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약간 진단키트, 재택근무 이쪽으로 약간 수급을 보내느냐? 아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는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뭐 물백신이라든지 무용론을 펼칠 수 없다. 이런다면 지금의 과대 낙폭 성장주 중심 반도체, 친환경이 수급이 올라오는 이런 시속 게임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우위다 이것과 무관하게 유니셈은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올해 실적은 GST가 조금 더 나아요. 실질적으로. 일단 매출 추이가 유니셈하고는 좀 비교가 되고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내다보셨으면 올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고 2,898억 유니셈이 영업이익이 496억, 412억이거든요. 내년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 588억 비슷한 수준이네요. GST 한번 보겠습니다. 403억, 499억인데 올해 보시게 되면 2,923억 약간 매출액이 더 높죠. 매출액이 더 높고 영업이익도 약간 더 높은 비슷한 수준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GST가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좋았기 때문에 추세를 더 받지 않았나. 보유하시고요. 이제 뭐 이것까지 내다보면서 뭐 지수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 지금 88반님이 생각하신 것은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쪽이 이제 반도체나 LCD 쪽인데 그러면 반도체나 LCD 쪽에 캐파 증설이 있으면서 스크러블과 칠러를 과연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쓰죠. 네.
특히나 메모리 쪽이나 파운드리 쪽의 공장 증설. 최근에 이제 OLED 쪽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늘어난과 동시에 주가는 더더욱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목표가는 긴 관점에서 설정을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충분하게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가능하다. 최종 목표가 우선 매매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 잡아서 전고점 언저리 1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가셨습니다. 유니쌤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전고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도 올려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굴님, 연말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글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뭔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새롭게 좀 마음도 좀 따뜻해지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시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짐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연말에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내가 수익을 이만큼 꼭 채워보겠다 이런 다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쩌다 수익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돼지난다님, 권현링님, 투게더님, 뚜디님도 오셨네요. 사랑하기 좋은 날님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야인개미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K스퀘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고 2대 주주에 오르는 등 코빗과 메타버스 NFT 기대감에 매수했습니다. 오늘의 고가 85,000원을 1차 목표로 주가 하락 시마다 매수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자, SK스퀘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분할 상장하면서 거래를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된 종목이죠. 근데 SK텔레콤은 오늘 8% 상승을 했던데 스퀘어는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어요. 76,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계속해서 모아가겠다. 85,000원 목표가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시청자들 보시면 발빠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봤거든요. 이게 SK텔레콤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자회사 띄어냈습니다. 돈 되는 것들 띄어놓고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자회사를 보니까 원스토어 11번가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있는데 저 뭐 텔레콤 오늘 주가는 좋았고 저도 여기를 봤거든요. 네. 저도 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접근을 첫날이니까 좀 보류하셨으면 어떠셨을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질문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주가 하락 시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약간 본인의 희망상을 좀 대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사면 약간 주가가 양봉으로 가겠지. 그리고 저도 약간 의문이었던 게 여기 코빗에서 투자를 한 게 맞습니다. 시청자님이 질문을 이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네. 900억 투자를 했고요. 지분이 뭐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왜 두나무가 아닌 코빗에 했을까? 어찌됐건 코빗 자체가 가상자산 신고를 마쳤거든요, 지금. 상당히 좋은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SK스퀘어에. 단지 이제 코빗 지분 자체만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으나, 솔직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자금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좀 그 부분이 슬프긴 하지만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가는 오늘 첫날이긴 한데 향후 이제 자기들이 어떤 투자를 확대해가는 국면을 보니 NFT랑 메타버스를 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넵툰이라고 있습니다. 계열사인데 넵툰 쪽에 약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뭐가 자기들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루니까 좋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NFT랑 뭐 메타버스가 약간은 향후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넵툰 자회사 이름이 보니까 온마인드라는 회사더라고요. 저도 아직 뭐 자회사 쪽엔 정보를 오늘 첫날이라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NFT랑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 성장성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NFT는 좀 보수적이고요. 메타버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1,000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모멘텀 구간인 건 인정을 하고 이 부분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압니다. 고수들이. 뭐 200억, 300억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용도 없죠. 단지 이제 모멘텀 구간에는 비이성적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잘 섹터 자체가 향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메타버스를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잘 가고 있다는 뭐냐. 결합 요소를 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는 솔직히 홀로 나홀로 진격을 하고 시세가 좋았는데 시장의 저평가 기간 때 무너졌거든요. 실적이 안 좋으면서. 최근에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메타버스는 이 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갈 수 없다. 결합 요소를 찾아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 종목 쪽으로 좀 붙었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찾다 보니까 OLED 쪽으로도 붙으려고 하고, 최근에는 또 5G도 또 붙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결합 요소들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매 관점 짧게 보면 우리 내년에 이제 3월 9일이 대선인데 대선 때까지도 어떤 대권 후보들이 뭐 이재명 그 후보 보니까 메타버스 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괜찮다. 실적 부분에 관해서도 결합 요소와 같이 붙어 다니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의 밸류에이션 문제는 다음 문제고요. 시장의 재평가 기간 때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NFT인데 여기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분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매번 관련 법안이 야인시대 때 우리 투자의 신시간에 이야기해드렸고 관련 법안 정비가 우선인 것 같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기업이 해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관련 법안이 없다.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겠죠. 좋은 쪽으로 가면 다행이나 나쁜 쪽으로 관련 법안 정비가 돼버리면 사업성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법안이 나쁜 쪽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빗에 투자한 거 잘했느냐?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찌됐건 이 코빗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업체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4대 이제 가상 어떤 거래소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니까 SK 여기 스케일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루 가지고 기술적인 하방 지지대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내일 걸 당장 알려달라. 뭐 내일 하방 지지대 75,000원입니다. 저가가 오늘 73,900원에서 여기가 깨지면 추가 마술을 들어가야 되겠죠. 단지 뭐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다 확인해 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수급만 좀 봤는데 오늘 연기금은 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점이라면 조금 내려올 때마다 매집해 가는 건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도 비중이 10%부터 출발하셨어요. 네. 좀 세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어떤 코빗의 가상 거래소를 가장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까지 늘리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나 따로 이런 거 설정해 드리지 않고요. 추가 시에 하락세 매수마다 해가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SK 스퀘어에 대한 모멘텀 하나하나 분석 같이 도와드렸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SK 스퀘어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 다짐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나 나오네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요. 계속 오면서 오늘은 퇴근하고 순댓국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라면 순댓국파입니까? 피자입니까? 저는 밀가루를 별로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끈한 요즘은 순댓국으로? 순댓국으로 한 표를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일단 순댓국 한 표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올려주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빈님께서 초록뱀 미디어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매수가는 3,6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모멘텀 살아있는 듯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유효한 듯한데요. 하면서 올려주신 종목.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6.77% 하락하면서 3,44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혹시? 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질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전문가한테 듣고 싶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전혀 살아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거는 본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초록범 미디어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거 21선에서 사셨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이거 추세가 무너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21선에 진입이 유효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올려주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또 TV를 보고 계신 분들 이거 다 알거든요. 옆에 계신 함부로 맹커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21선에서 눌림목 공략. 이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반등이 나와서 리바운드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손절도 살아 있습니다. 21선 무너지면 손절하셔야죠.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IP 보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뭐 이런 거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추억으로 저 묻혔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성장성 모멘텀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 NFT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NFT와 메타버스의 신사업을 본격화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최근에 자금 조달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보유 드라마, IP 드라마 어느 날 이걸 붙인 거죠. 이쪽에서 뭐 어떤 자금으로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고 약간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적 부분 좀 보겠습니다. 3년 내내 계속적으로 실적 매출이 감소했고요. 우리 실적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뭐 부채 비율 유보율 딱 열어보니까 볼 거 없네요. 작년에도 솔직하게 지금 300억 적자. 그렇죠. 그 전에는 82억, 그 전에는 155억. 당연히 부채 비율 높을 수밖에 없고 회사 돈 없죠. 재무제표 간단하게 좀 열어보겠습니다. 뭐 자산 보니까 자본 부채 좀 있네요. 그 이유는 돈이 최근에 이 들어온 부분이겠죠. 750억 원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재무 쪽은 자금 충당을 좀 시켜가지고 건전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신사업 모멘텀 NFT 메타버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기준 가치를 잡을 것이냐, 앞으로 실적이 향후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접근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았다면 오케이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모멘텀은 살아있고 기술적으로 유효하다. 그럼 모멘텀 플러스 기술적인 진입 타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접근하신 21선에서 손절가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1선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3,200선 정도. 이 양봉 윗꼬리 시세 출발 지점, 기관 행보의 모습을 띄었던 이 구간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3,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단가 3,600원, 3,000원까지 떨어지면 지금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단타도 아니고 스케이프도 아니고 그냥 버텨가지고 모멘텀인데 간다는 거죠. 향후 접근 포인트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버텨서 갈 수 있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손절가 채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부분에 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 얼마나 히트를 칠지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률이야 약간 정말 다 주관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다 재밌다 그랬는데 지옥 나오고 나서 정말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재밌다 재미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인트 지금은 손절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3,200원 종가 기준으로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신 목표가 3,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부적인 좀 세세한 내용들 또 실적도 확인해 봐야 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체크해 드렸어요. 3,200원 참고해 보시고요. 반등 목표는 3,800원입니다. 그 사이에서 좀 부지런히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저의 야식은 순댓국이 확실히 많습니다. 순댓국 당첨됐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다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CS 윈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1,233원에 40%예요. 알겠습니다. CS 윈드 71,233원에 40%.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고 매수가도 좀 높네요. 지금 손실을 또 보고 계시는데.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되나, 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최근에도 계속 이 CS 윈드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준 전문가님 빨리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으시니까 우선 하나만 여쭤보고 싶거든요. 인사를 네. 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투자 기간은 좀 장기로 봐도 괜찮아요. 장기로 봐도 괜찮다. 저는 이 대답이 네.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추매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 기간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를 조금 물 타서 빠져나올 건지 빠르게 갈 건지 추매란 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시청자님은 장기로 좀 가겠다.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에 맞춰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선은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에 관한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부처 간 협상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CS 윈드를 제외하고는 우리 보시죠. 동국 SC, 유니슨 뭐 이런 것도 다 내렸거든요. 오늘 주가가 다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양봉이 조금 뭐 달리긴 했지만 의미 없고요. 뭐 대한그린파워라든지 풍력 쪽 다 내렸었습니다. 오늘 뭐 대한그린파워 7%가 내렸네요. 근데 오늘 그래도 CS 윈드는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나마 확실히 기술력이 있고 뭐 풍력타워 생산에 관해서는 일이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법안 패스트트랙이 약간 무산되면서 영향은 받았던 것 같아요. 안 좋죠. 솔직히 부처간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법안 처리를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CS 윈드 하면서 그래 해상풍력 이 법안 패스트트랙이 무산되겠지 이렇게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주식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보게 되면 이 CS 윈드를 보게 되면 작년에 히트작이지 않습니까? CS 윈드, CS 비어링, 상강의 매트. 나머지들은 전반적인 섹터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가는 국면. 저는 최근에 풍력을 거의 한 8개월째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뭐 유럽, 영국까지 전부 다 풍력타워 설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급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총 110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윈드타워입니다. 11월 12일에 발표가 났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준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내년에 과연 외형 성장이나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투자 관점으로 가니까 지금 비중이 40%니까 좀 많으세요. 네. 종목당 웬만하면 30% 넘기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확신이 있어서 이 종목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고 하겠다. 이게 맞아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게 분명히 부딪히거든요. 어렵죠. 나는 오늘 또 사기 위해서 오늘 월급 받은 거 뭐 안 사먹고 다 사겠어. 차도 팔아서 여기 사겠어.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사겠어. 이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잠 못 이루게 하는 주식이 있다. 파셔야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지금 많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비중이 올라가면 잠 못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 추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진입 가격을 보시니까 구력이 이게 추천을 받아서 사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구력이 되셨어요. 진입을 여기서 지금 사셨거든요. 지금 파동의 모양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여기 하방 지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하셨고 시장 낙폭에 따라 좀 내려왔는데 패스트트랙이 무산됐지만 CS 윈드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수주 공급 계약이 수주 잔고라든지 받쳐주고 있다. 장기 투자 관점인데 이제 실적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거든요. 지금 선행 PR을 보게 되면 20배예요. 신재생의 에너지에 관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배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25배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늘어났는데 조단위를 찍었는데 내년 가이던스도 일단 늘어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내년까지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금리 인상 부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수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종목이 부침을 겪을 거예요. 그걸 넘어서 2년, 3년 더 투자를 할 건지 아니다. 나는 내년 6월, 7월까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그럼 투자를 할 때 선생님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 PER 밸류에이션이 이제 내려갈 거예요. 실적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목표가를 저는 설정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매출액 1조 1천억 원이 아닌 1조 7천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디까지 주가가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26배, 7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10만 원 신고가 언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약 한 40% 정도 수익이 나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추정 실적을 근거로 하게 되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 매출액이나 단지 지수 앞에 장사가 없을 수 있으니 이 투자 기간에 관해서는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10만 7천 원 제시토록 하고요. 투자 관점이시니까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기다리면서 보유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성장 가능성 여전히 가지고 있고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언제든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 윈드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두열셀 두산 퓨얼셀 매수가랑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5만 1,000원에 20%입니다. 네, 5만 1,000원에 20%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떻게 해서 궁금하실까요? 물타기 할까 싶은데요. 그래요. 오늘 조금 내려와서 네네. 알겠어요. 오늘은 48,7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달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면 중간에 수익 볼 수 있었던 구간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는 잘 그냥 기다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손실 구간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해볼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전략 체크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전화가 2번이나 연결이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앵커님께서 질문을 해드렸어요. 시청자님께. 지금 5만 1,000원에 사셨고 네. 5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5%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14%. 왜 안 파셨을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매매 관점으로 사셨을까? 아니면 두산 퓨어셀에 대한 성장 모멘텀하고 장기 투자 관점이실까? 이거 제가 딱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해맑으신데 이거 시청자님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화 연결 어렵게 되셨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생방송 중에 불필요한 말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필요하죠. 상담해드리고 본인 투자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입니까? 매매입니까? 이런 거 여쭤볼 필요 없거든요. 나는 그냥 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 근데 어렵게 채택되셨잖아요. 제 진심 어린 충원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맨날 이렇게 손해보거든요. 주식이 잘 되면 지 탓이 본인 탓이요. 안 되면 전문가 탓이에요. 솔직하게. 저희가 참 힘들죠.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하나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실지 매매를 하실지 정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투자 관점으로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5만 7천 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으니 나는 더 큰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는 두산 퓨어셀을 추천드리고 5만 7천 원까지도 갔지만 매매 관점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포커싱을 한 이유는 연료전지가 아니고요. 여기가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모든 업종은 소재가 먼저 앞섭니다. 그러면 수소 쪽에 소재를 보게 되면 코롱인다고 효성 첨단 소재예요. 근데 여기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기준 가치가 숫자를 놓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보면 더 가야 되지만 주가가 많이 이제 휘날레를 갔으니까 쉬게 되죠. 쉬고 있습니다.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코롱인도 뭐 12만 원, 15만 원 간다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다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11만 4천에서 7만 3천 원까지 쭉쭉 떨어졌고 밸류에이션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데 떨어진다는 거죠. 주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끼라는 것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기준 가치가 다 틀립니다.
효성 첨단소재도 100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87만 원에서 지금 어느덧 60만 원까지 빠졌어요. 주가 조정을 다 받아. 여기도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성장주에 과연 밸류에이션이 필요한가? 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PER 9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소재 패스하고 그 다음에 탱크 쪽에 남은 게 일진 하이솔루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켰어요. 보유해서 물량이 무섭죠. 안 돼. 그 다음 남은 게 수소 연료전지 쪽이죠. 여기입니다. 저는 부생소소나 그린스도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주 잔고가 2분기 때 안 좋았어요. 상당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2조 8천억까지 수주 잔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부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원티어예요. 저온이 인산형 타입에 관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저는 수소를 접근할 때 자동차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발전용 연료 전지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지을 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면 과연 수출을 했느냐? 국내 1호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4대를. 좋은 쪽이고. 그 다음에 수주장구가 발목을 잡았는데 올라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누가 좀 사주고 있느냐? 시장에 말하는 뭐 주포라는 주된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그렇게 연말 갈수록 연기금들이 물동량 줄이는데 줄이지 않았고요. 계속 샀습니다. 보시게 되면. 누적 잔고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겠죠. 실적이 계속 나오면. 내년 추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이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해입니다. 올해 4천억 상당인데 내년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퀀텀 점프예요. 8천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30억인데 내년에 트리플 점프예요. 617억입니다. 확실히 보여주는 해거든요. 저는 이때 주가가 가장 많이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를 좀 하신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죠. 근데 조금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거를 내년까지 끌고 갈 거면 잘 보유했을 때 뭐 7만 원, 8만 원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지금 20%인데 2달 보유했다 좀에 빠졌다.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번 달도 조금 한 2% 사볼까? 이렇게 사시고 다음 달도 좀에 사볼까? 사시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봤을 때 30% 정도면 적정하실 것 같거든요. 수소에 대한 성장성을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신다면 좋은 전략이 있을 것 같고 단지 오늘 빠졌으니까 좀 살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뭐 FAMC가 있다. 다음 달에 양옵션 만기일도 있거든요. 요럴 때마다 사가는 전략. 완만하게 내가 어디까지 채우겠다. 25% 채우겠다. 30% 채우겠다. 딱 일단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가 보지 말고 보유해가지고 목표가 이제 그때는 선정을 따로 해야 되겠죠. 7만 원 왔다, 8만 원 왔다. 아,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때문에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예, 좀 더 살까 싶은데 4만 얼마예요? 조금 네, 더 추가 10%.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네네. 추가 이게 매수. 가격적인 부분을 제시해드리진 않았고요.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시청자님 범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한번 모아가보자라는 전략 체크해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맑은 목소리 너무 좋네요. 꼭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밝은 목소리의 상담은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밝게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보니까요. 너무 추운 밤비님이 진단이 깔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깔끔한 진단 밤비님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시대 핵사이다 김민준 전문가님이라는 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시원한 진단 해주시는데 저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진단은 진짜로 저렇게만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이런 속 시원한 진단 해주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건 제 진심이거든요. 욕도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호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네. 상담을 해드리는 게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는 원망도 있으시겠죠. 저도 속상하죠. 솔직히 그게 본인도 알아요.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저는
주가가 가든 못 가든 저의 뷰가 맞든 틀리든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저의 뷰거든요. 그렇죠. 어물쩡어물쩡한 게 아니고 네. 그것이 틀리다 맞든 내 생각은 어쩌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참 진흙탕 곳입니다. 어렵지만 좀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쪽. 손실 났다. 손실 나고 있다. 저는 수익 난 거는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아무래도 네. 상담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심을 담아서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솔직히 매력이다. 김민준 전문가님 묻지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멋진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캠스 살펴볼 건데요. 박정용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8,150원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기대보다 잘 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그러실 것 같네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계속해서 지금 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휴캠스가 오늘도 22,250원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참 철렁하셨을 것 같거든요. 매수하신 후에 이런 가파른 하락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이제 그 올려주신 분이 박정용님이라고 본명을 쓰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참 같이 보시죠. 뭐 여기 있습니까? 이제 휴켄스의 업황을 보게 되면 오늘 날씨에서 못 하죠. 남해역에서 분리됐고요. 정밀화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요소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LG화학, 휴캠스, 거기 YN텍 다 포진돼 있거든요. 지금 금호, 석유, 뭐 GX, 칼텍스. 네. 제가 참 이쪽은 잘 아는데 여기 이제 원래 하는 게 이제 뭐 농질산이라든지 초안, 희질산 이쪽 NA 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은 패스하고 본업으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갔던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기준가치. 왜 휴캠스가 갔느냐? 지금 부각이 우리가 예전에는 휴캠스가 친환경 관련주들로도 분류가 됐었어요. 우리 탄소 이쪽으로도 분류가 됐고 그때 뭐 대장조카를 할 때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약간 분위기가 유니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지금 보면 3200원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왜 23,000원에서 3200원까지 뛰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요소수거든요. 요소수 대란이 있을 때 뭐 KG케미칼, 휴캠스, 롯데정밀화학 부각됐단 말이죠.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그걸 막았죠. 막고 나니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냐? 요즘 이렇게 됐죠. 휴캠스의 실적이나 모멘텀 밸류에이션이 아닌 요소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 포인트가 잡아졌고 그래서 주가가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잡은 단가거든요. 28,100원이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세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는 게 어려운 게 늘 보면 본인이 접근할 때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아무 생각도 없거든요. 자기가 사면 올라가야 되고 왜 못 가냐? 못 가면 다 제 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면 다 회원이나 시청자가 잘한 거고요. 못하면 다 전문가 탓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청자님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 가치가 요소수라는 모멘텀 보고 과연 사셨다면 손절을 채우셨어야죠. 지금 접근 포인트가 휴캠스의 실적을 보고 샀다. 내려올 때마다 더 받아야죠. 근데 휴캠스는 내년 실도 실적의 가이던스가 이미 하향 조치돼 있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요소수가 이제 정부에서 붙잡으니까 여기 박스권 쳐놨는데 주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진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음봉이 5개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지 않습니까? 이게 29,000원부터 지금 23,000원까지 음봉 이렇게 빠지는데도 대응을 안 하셨어요. 이게 약간 개인 투자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칼 같은 손절매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칼 같은 손절매만 해왔고 나는 AI 로봇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당히 가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전문가도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캠스가 이제 나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소수에 따른 모멘텀 부각은 끝났다. 그러면 향후 실적이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은 녹록치가 않다.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매도세예요.
개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그냥 요소수 모멘텀을 보고 왔어요. 그럼 실적으로 주가가 밸류에이션 측정받았을 때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게 되면 네. 더 빠지겠죠. 지금 적정 주가니까. 단지 그러면 내년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까지 보유했을 때 휴캠스는 갈 수 있느냐? 좁죠. 성장주 줄 섰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있고요. 내년에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 친환경도 있고요. 지금 저평가 가치들 뭐 위드 코로나 뒤에 쫙 줄 서 있거든요. 틈바구니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탄소는 또 휴캠스가 대장주 역할을 물려줬거든요. 유니드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시 손실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도 매매 관점도 적합하지 않다. 반등 시 최대 목표가 2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3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기준과 이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요. 자,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손절이겠죠. 자, 휴캠스에 대한 가격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24,000원 그리고 21,3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좀 마음 아프겠지만 그 사이에서 손절해서 잘 나오시고 또 다른 종목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과 함께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캠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꽃방호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효성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15%이고요. 효성이 오늘 9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만 5천 원이면 거의 고점 근처에서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정말 한 두 달 정도 가파르게 지금 효성의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꽃방호님께서 궁금하신 건 ESG 모멘텀이 끝난 건가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효성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면서요. 대응 전략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효성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보시고 네. 앵커님도 너무 안타까우신지 이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ESG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사이어티, 지배구조 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줄여서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세군으로 됐죠. 효성그룹 회장이 이제 조현준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사 공략을 할 때 우리나라는 지분법 위액을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자회사 올해 히트 쳤거든요. 우리 하나씩 보시죠. 뭐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TS, 스판텍스 너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효성 ITX. 효성 ITX는 좀 떨어지만 또 효성 ITX가 갖고 있는 갤럭시 머니아트리. 오늘 주가를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다 좋았는데 자회사에 대한 최대 실적. 올해 과연 부각됐느냐. 실적을 열어보면 되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에 지금 매출이 2조 7천억 원, 올해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5배가 올랐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300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6,700억. 작년에 당기순이익 12억. 올해 6,330억이에요. 5,600억. 근데 내년에는요. 내년에 4천억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고가에서 이걸 사셨어요. 지금. 내년에 실적이 떨어지니까. 자회사 실적이 올해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걸 하필이면 고가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만큼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주사니까 기준직 가치가 ESG 경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지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12만 5천 원. 저는 이거 투자 관점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갖고 계시면 이제 답답합니다. 딱 이거거든요. 회사 매출 좋아. 뭐 밸류도 낮아. 손절 못 하죠. 거기 이제 계속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망하진 않겠지. 이제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가치가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들어간 건 ESG 모멘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굴뚝주가 되는 거죠. 모멘텀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차라리 실적도 끝났는데 단지 이제 하나 바랄 수 있는 거는 얘가 지주사지 않습니까? 배당이 5%대예요. 올해 제가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낮기 때문에 6%대 배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연말로 갈수록 이제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제 손실분이 어느 정도 날 테니까 배당하고 상세를 시켰을 때 손실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효성 중공업이나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이쪽에 뭐 올 수 있겠냐, 다시 최대 실적, 그거 알 수 없죠. 스판덱스가 온 좋을 때 당연히 뭐 효성 첨단 소재 쪽은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쪽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내년도에 조금 떨어지면서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 작년 매출액을 뛰어넘어야죠. 그래 주가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연말 배당을 다 가미했을 때 주가 리바운드 과정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가 리바운드 과정은 10만 7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이 다 움직이는 것까지 계산을 했고요. 레인지 보면 10만 5천 원에서 10만 7천 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받으시고 배당 받으시고 끝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 어려운 일을 좀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의견 드렸고요. 10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능성은 열어두셨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꼭 한번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효성까지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 오늘따라 굉장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방송 증권방송 맞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저랑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그만 야식을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야식 드시기 전에 또 투자의 신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을지 힌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오미크론, 오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 부분에 하고 아마 위드 코로나라든지 반도체 파트 그 시속 게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단기 접근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이번 주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10시부터 투자의 신 시작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날씨가 굉장히 비도 오고 강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